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글로벌 이슈 미국이요. 지난주 금요일 1.4%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올라오면서 디커플링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멕시코 관세 부과가 이슈가 됐어요. 참모들은 거의 다 반대를 했죠. 트럼프가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어쩌면 코너에 몰릴 수 있다. 자,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 관세는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중국과의 무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신뢰도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20월선. 자, 이걸 깨트리지 안 깨트리지 꼭 보십시오. 라는데 깨트렸죠. 자, 일단 이게 깨진 상태에서 이 차트는 헤드앤숄더가 완성돼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6월달 한 달까지 더 지켜봐야겠죠. 지난번에 요때죠. 요때 보시면 정확하게 작년 12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작년 12월 장대음을 주면서 20월선을 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올려세웠죠. 지금은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에서의 지지력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국내 시장의 상승이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의 모습을 더욱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중국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에서요. 얼마 전에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를 가하죠. 자, 거기에 따른 중국의 대응. 중국이 미국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페덱스를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격화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격화가 다가오는 G20 정상회담에서 뭔가 도출하기 위한 각자의 어떤 압력 행사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은 5월선이 눕기 시작했다. 중국은 5월선이 눕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25월선은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의 분쟁이 가짜라면 이번 달에 장대양봉이 서야 되죠. 장대양봉이 서서 이 두 개의 월봉을 메워주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달에 장대양봉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지금까지의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할 수 있겠다는 거고 그거는 무역 분쟁이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이요. 어저께 소폭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는 소폭 올라서 끝납니다. 일단 월봉상 십자 도지가 나오죠. 이번 달 월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미국장은요. 트럼프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악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4대 IT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과독점에 대해서 반독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중국과 무역상으로 싸우고 있는데 외부적인 힘듦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것을 또 건드리는 것도 참 특이하다. 트럼프는 도대체 경제 마인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세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사실 그게 셀프 감세였거든요. 본인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감세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국민들한테도 영향이 갔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또 무슨 생각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낙폭을 주다가 반등이 준 이유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스 연 총재가요. 금리 인하를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될 거예요. 이게 막판에 반등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우만 움직였죠. 나스닥은 반등을 했지만 반등이 그게 제한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미국 내에서는 몇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어저께 트럼프의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을 모아야 되고 중지를 모아야 될 판국에
내국 기업을 건드린 것은 정말 미국 시장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은 미국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우 차트를 제가 계속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달이 이제 정말 중요하죠. 이달에 십자도지의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 장대 음봉이 나올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도지의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달이 더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은 이달이 시발점이 됩니다. 시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헤드앤숄더를 100% 완성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달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특히 후에이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음봉이 나오면 줄여버립니다. 줄여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후에이스팬이 캔들화로 진입할 거고 이것은 장기 조정 시그널로 1차적 시그널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번 달에 되게 중요한데요. 이번 달에 지수가 최소한 지난번에 요 1월 달에 시가가 있습니다. 시가가 얼마냐면 23,050인데 이건 절대 깨지 않는 음봉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그걸 깨지는 음봉이 나온다면 정말 피곤한 장이 연출될 수 있고요. 뉴스의 모습을 봐도 미국 내에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연준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제임스 브라더가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가 거의 되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드는데요. 저는 걱정이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음에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이것 또한 굉장히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쩌면 립서비스일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내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국내의 물가가요 0.7% 상승했는데 4년 내 최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죠. 이 얘기는 시장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까 연기금이 8거래일 만에 1조를 샀다. 왜 샀을까?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 물가도 0.7% 상승이고요. 적자로 가는 무역에 대한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앞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제임스 브라더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나? 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충분한 명분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수출이든 또 GDP든 또 소비 물가지수든 정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걱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규제를 더 많이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일반 소비자들의 물가가 있어야지 금리를 풀었는데 금리보다 돈을 풀었는데 기업들만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비자 물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규제가 풀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적어도 그 부분이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다가왔다면 먼저 선행 조건을 해소해 주는 것이 그 효과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이요 25일선을 깨자마자 양봉을 세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줍니다.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왜 고민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주가가 저점일 때거나 위기가 올 때 금리 인하를 하지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특히 무역 분쟁으로 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금리 인하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은요 무역 분쟁을 하더라도 중국이나 여타 국가 대비로 그렇게 침체가 오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실업률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GDP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금리 인하 시그널을 내보낸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이 뜨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이 고점대에서 마무리하면서 금리를 인하를 다 흡수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까지 무역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또 멕시코 관세를 매긴 것처럼 주변 국가와의 무역 분쟁을 시도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나온다면 혹시라도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흘렀을 때 그때는 뭘로 막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걸 못 막게 된다면 미국 시장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의 카드를 만진 거는 정말 립 서비스 정도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중국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침체를 들어갈 거를 예측한 시장의 모습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요, 무역 분쟁을 했지만 미국이 그렇게 나쁜 지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물론 항상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일드 커브가 역전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의외인 자리에서의 금리나 시그널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들이 어떤 행보로 마무리를 지을지 이것 또한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월봉은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달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달에 만약에 십자 도지의 양봉이 나오면 다음 달 한 달을 더 봐야 된다. 그 표현을 썼죠. 일단 양봉이 나왔으니 십자 도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달의 장대 음봉을 완전히 메워주는 양봉이 나올지 더 치고 갈지 봐야 되겠지만 더 치고 가는 건 어렵다라고 판단된다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다.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행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내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요 7년 만에 나왔습니다.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상적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장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못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 원달러가 올랐잖아요. 왜 올랐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설마 경상적자를 예측한 원달러의 상승?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달러를 상약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경상적자가 나왔지만 다음 달에는 경상적자 안 내겠다. 뭐 이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로 봤을 때 경상적자를 알고 원달러 약세를 준 상태에서 경상적자를 다시 흑자로 돌리려면 원달러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원달러가 추가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하죠. 특히 제가 요 지점 만에 들어오는지 보았는데 추세성 제가 한번 그어놨는데 거의 그 자리에 왔죠. 만약에 들어오지 않게끔 유도한다면 원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포지션이라든가 외국인 수량이라는 이런 걸로 보면 매수인데 또 연기금 매수는 위쪽인데 원달러가 경상수 흑자를 제어하기 위한 의도적인 상승이었다면 내려오는 걸 막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위쪽으로 가져가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원달러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 대단한 상승을 보이는 미국장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번에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펜스라든가 메리 커들러 같은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준이 정치적 행보를 할지 봐야 된다. 그러나 제롬 파월은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말이 없다가 요즘 무역 분쟁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1.5% 밑으로면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 얘기를 언급하고 그 다음 날 미국 연준 의원 중에 한 명인 제임스 블라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만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7월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그랬는데 오늘 장중에 이달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달에 18일, 19일이죠. 계속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금리 인하를 정말 할까요? 라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갑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은 미국 시장이 지표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를
미리 막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아니면 지금의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적인 압박에 결국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무슨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진짜 대세 상승을 위해서 추가적 상승을 위한 부분이라면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를 지난번 고점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행보하면서 금리 인하를 흡수해가면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대응할 논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연준이 립 서비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면.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 소견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100개 정도 캔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지만 멀리서 보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온 미국장이 금리 인하할 만한 재료가 될까요? 시장 투자자들은 이걸 보면서 아마 의심을 시작할 겁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된다 할지언정 시장이 만만치 않은 흐름을 가져올 거라는 거고요. 이 차트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꼭지 시그널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장의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G20 정상회담 후 3천억 불에 대해서 추가 금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최후 통첩을 날렸구나. 결국 시장에서는 G20 정상회담 후 결과가 없으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면서 G20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없을 때 금리 인하를 7월에 시작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연준이 왜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중국장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특히 지난번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 깨트려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얘기는 중국과 무역 분쟁이 협상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거라는 거죠. 물론 오늘 중국 시장이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월봉이 추가적인 장대 음봉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G20 정상회담에 아마도 상당히 결과가 없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미국이 7월에 금리 인하를 만작거리는 상황이 될 거다. 만약 G20 정상회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연준도 금리 인하는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의 연준의 행보,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위험한 국면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